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2021년 3월 첫 번째 주식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같이 준비하는 지인을 만나고 온다고 주식일기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평소처럼 주식일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30.92포인트가 상승해서 30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23포인트가 상승해서 923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증시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매매 흐름과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인버스 종목을 보게 되면 외인이 샀다가 팔았다를 대규모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지 살펴보면 인버스 두 배 종목을 보면 현상시 100만주 단위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일은 1200만주 12배 뛰어서 매수를 했다가 19배 뛰어서 매도를 했다가 31배 뛰어서 매수를 했다가 22배 뛰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배팅을 길게 한다기보다는 배트를 짧게 잡고 단단한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믿을 만한 종목만 들어가는 게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의 매매를 살펴보면 쿠쿠오시스를 0.4%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를 해서 한동안 손해를 보고 있다가 수익을 돌아서자마자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수익이 나자마자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해성 DS는 바로 직전 매매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휴일을 빼고 주식 거래일만 놓고 보면 하루 만에 3.8% 수익을 내서 매도를 했습니다. TSE도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매수를 해서 오늘 5.6% 수익을 냈고요. 더 네이처홀딩스는 2월 17일에 매수를 했는데 5.4%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게 되면은 성강 후약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코스피가 많이 뛰었다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종잡을 수 없는 장에다가 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뛰었다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보유 종목들 중에서 외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거나 고점을 찍고 내려간 종목들은 바로바로 익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성과 TSE, 더 네이처홀딩스도 매도를 했고 바이넥스는 하루 거래일 만에 10%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2월 26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다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으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증명을 캡처를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신고가를 보게 되면 15% 이하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15% 이하로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는데 보기 좋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며 기관의 매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비록 매일 사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 기관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빨간불 투성입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을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SGA 솔루션즈를 보면 적어놓은 것처럼
장중에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록 13%가 상승을 했지만 하락분이 거의 180원, 17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누소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이고 제우스라는 종목은 이전에도 분석했던 종목인데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종목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종목을 관심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 저는 우선주는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 매매를 왜 안 하는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이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선주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우는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켰고 금강 철강을 보게 되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 아직 20년도 12월 매출이나 재무제표가 나와 있지 않지만 400, 400, 300, 1100 대충 더해봐도 재작년 4분기와 작년 1, 2, 3분기를 합해보면 19년도 마감 실적을 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굳이 이런 종목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대로 너무 낮습니다. 이런 종목이 왜 신고가를 돌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KCS는 장중 고점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당일 음봉으로 마감했겠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합니다. 이런 종목도 패스하고 넥스틴도 기존에 분석했던 종목으로서 관심 종목을 넣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제가 관심 종목 넣고 있지만 에코프로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 보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 오늘 매도한 종목입니다. 월덱스는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은 당연히 아닌 이런 종목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관심 종목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쿡홀딩스는 기존 분석 종목으로서 저는 쿡홈시스를 거래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첨보산업은 기관 매수가 없고 매출과 이익이 너무 저조합니다. 첨보산업을 보면 기관의 매수가 5일 연속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또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은 기존 분석 종목으로서 관심 종목에 넣지 않을 거고 그때도 X 표시를 했습니다. 유신테크는 19년 대비해서 20년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19년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저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항상 들어갈 타이밍 보고 있던 LG화학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말만 해도 70만원대에서 놀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빠지면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하다못해 80만원 초반대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난주에 83만원일 때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은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지만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80만원 초중반에서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MP라텍스라는 분야가 올해 엄청나게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산하는 세계 1위가 LG화학이고 두 번째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85만원 정도까지만 가주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 롯데 계열사들이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당연히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라내기 때문에 어느 회사건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이익은 개선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제 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KMW는 최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19년도 최애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처참하게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5G가 안 좋은 탓인지 아니면 KMW 자체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출이 반토막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긴 했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머티리얼즈는 박스콘 기미가 보여서 30만 초반에서 매수를 할 거고 첨보는 관심 종목이지만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TSE는 오늘 매도한 종목이고 오스코텍과 알서포트는 살펴봤지만 너무 안 좋은 종목이어서 절대 매수 금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저랑 맞지 않은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무리 추세가 바뀌더라도 한번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 보유 종목은 다 캡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해당 사진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목 실현 수익이 잘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 보유 종목을 말씀드리면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들은 모두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 잔고상으로는 파란불인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근데 다들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시 수익으로 돌아간다면 제 장고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타이밍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오늘의 매도 종목은 그대로 매매 타이밍 종목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시 하락해주면서 외인 매수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 에코프로와 월텍스, LG화학을 내일 매수세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은 가격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태로 시작한다거나 또는 코스피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수소 투자를 늘린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이거는 뭐 작년부터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요 경제 이슈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감 잔고 3월 기초 잔고는 2월 마감 잔고인 7,6만
9,059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장중 7,030만원 넘겼다가 조금 빠져서 7,018만 9,13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샀던 바로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샀던 종목들이 모두 올라서 모두 매도를 했고, 또 제 판단에 의해서 오늘 장중 고점을 찍고서 좀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매도하고 나서 모든 종목이 다 빠져줬습니다. 그리고 선강 후약을 예측한 대로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 칭찬은 하지만 딱히 반성할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반성할 만한 매매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3월 2일 주식일기를 마감합니다.